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계속해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인권보장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별로 인권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졌죠.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다양한 인권들이 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런 인권들이 현대사회에 오면서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양한 인권들이 등장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인권이 점점 등장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보고요.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더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확장된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지난번 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먼저 듣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권이 왜 확정됐을까요? 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들이 등장했을까?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시민의 인권의식. 야, 우리나라는 인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다른 나라 보니까 되게 막 이런 것도 챙겨주던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도 발전해야겠다. 시민들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요구하는 게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사회의 모습이 엄청나게 다양해졌습니다.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화상 수업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모습이 정말 많이 등장하면서 문제점들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시민들이 더 똑똑해지고 사회 모습이 다양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새로 요구되는 인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권들의 특징은요, 먼저 보장되는 인권 보장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점점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런 거 보장해줘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인권들이 새로 등장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권은 주거 권리를 보장하는 주거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자, 이런 인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주택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예전에 판자촌이나 아니면 가건물 이런 데서 사는 힘든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는 또 주택이 부족하면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런 곳에서는 정말 힘들게 열악한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거 권리가 새로운 인권으로 등장했고요. 구체적인 보장 노력은요. 정부가 요즘에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좀 정비해서 노후주택을 좀 개량하는 그런 모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먼저 정부가 건설한 임대주택 이런 거 있죠?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주거의 권리를 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정비는 노후주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노후주택.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주거권. 두 번째, 안전권입니다. 요즘에 재해나 자연재해, 장마가 한 달 동안 지속되고 또는 최근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또한 사회적으로 갈등과 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나 재해, 전염병 이런 위험으로부터 좀 안전해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장해주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이런 걸 안전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국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죠? 그래서 재난 전염병 관련해서 법률을 뜯어 고쳐서 점점 더 보장해주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질병관리본부라는 그런 기관을, 그 단체를, 그런 어떤 본부를 좀 더 힘이 있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서 조금 더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 이렇게 대처를 했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권입니다. 환경권은 뭐냐면 내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 겁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또한 주변에 군대나 또는 다양한 시끄러운 요소가 있으면 소음 문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사람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환경이 나빠졌네요. 그래서 이런 권리가 등장했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나도 좀 살아야겠다라는 권리고요. 관련된 법률을 좀 정비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가입한 국제적인 약속,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거 있죠. 이런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것들, 국제협약, 국가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이행함으로써 이런 보장 노력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권이었고요.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요 세 가지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가장 높은 법이죠.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나머지 것들이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같이 또 알아볼게요. 네 번째 권리는요, 문화권입니다. 자, 도시에 비해서 시골에는 문화적인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또한 자기가 외국에서 왔든 독특한 종교를 믿든 여러 가지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고 유지하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 표현할 권리, 이런 것들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좀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티켓 가격이 비싸면 이런 문화생활 즐기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그 문화 티켓 같은 게 너무 비싸서 문화생활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권도 새로 보장해주는 측면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그 문화누리 카드라는 걸 발급한다고 합니다. 문화누리 카드. 자, 요게 있으면 사회적 약자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요 카드를 통해서 문화체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은요. 요즘에 그 인터넷이 너무 이렇게 막 발전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권리인데, 정보인권이라고 합니다. 내 개인정보가 그 인터넷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유포되는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삭제 또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 나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싶어요. 그거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너무 요즘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인권이고요.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인권이 만들어졌고요. 개인정보 같은 거 돌아다니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등장한 직업이 있습니다. 사이버상에 떠도는 나에 관련된 정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삭제해주는 그런 직업인데요. 요거를 디지털 장의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됐죠? 마지막 인권까지 해서 오늘 좀 짧게 볼게요. 오늘은 그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 이런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주거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정보인권 해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했습니다.